안녕하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발표할 정환성, 김명식, 한민서입니다. 네네네, 명식 해주세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해서 쉽게 말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가지에 국한되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에서는 빅뱅으로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로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대로의 그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걸 모두 인정하면서 그 모두가 맞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문화 차이, 다른 교육을 받거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창조가 곧 하나의 정답만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해석들을 믿는 것, 그 자체의 의의를 두면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세상의 창조는 다양한 이야기와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각각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진리를 상대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계의 창조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 세상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첫 번째로 절대적 진리에 대한 교육인데요.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사고 체계 속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자리에 이성을 앉혔습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성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감성을 앉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고 이성을 따르는 것들이 그것이 문제다. 그것을 따르는 게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양성 인식과 표용이라는 키워드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 성, 전체성 등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딱 틀에 갇힌 고정관념을 깨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분석하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 정치적인 부패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주의 인식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대주의를 꽤나 강조해서 사실과 가치가 상대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창의력, 접근과 협력인데 다양한 분야와 집단 간의 협력을 꽤 강조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 신학에 대해서 방금 그 해결책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스트 모던주의 신학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무신론이란 정확하게 신이 없고 초자연적 창조주가 없고 신적 도덕적 범의 제정자가 없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최종적 심판자가 없다는 신학적 믿음입니다. 현대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계시 그리고 성직자가 진리의 최종적 근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 시대에서는 과학이랑 이성이 실제에 대한 진리를 위한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분
말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라는 말은 저는 그냥 뭔 소리지? 너무 철학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인류가 하나님을 죽였다거나 하나님이 뭐 한때 살아 있었는데 이제는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종교를 비판을 하면서 종교는 개인의 영역에 남기만 할 때는 반발의 대상이 그 경우가 없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인 신념을 좀 미워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주의가 소위 종교적인 신념이 미개한 대중에게 스쳐져 내려왔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종교가 진리일 수가 없으므로 한 개인이 모든 종교적 신념을 포용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풍조를 정의하는 교리들과 조금 같은 그게 있고, 이제 이거에 와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처럼 한 가지 진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의 진리를 거스립니다. 조건을 거스립니다.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포스트 모던주의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이론 펜너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포스트 모던주의적 전환과 그 영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물러설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기원 문제를 다윈이 해결했다고 생각하기에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라고 여기기에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책에서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성경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에 관해 서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신론에 동반되는 대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신학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이 일단 저희랑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이제 성경만이 진리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말도 어떻게 보면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얘 말도 진리고 제 말도 진리면은 이게 과연 신학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윤리학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무신론적 관점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신봉자들에게는 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기준도 정해진 게 없을 뿐더러 자유로운 판단을 신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데 힘쓸 바에는 차라리 자신만의 원하는 바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신론에 기반해서 윤리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나아가서 도덕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도덕적 실제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없으니 윤리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은 질문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 윤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세계관 내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이제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는 거대 서사와 작은 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거대 서사는 세계의 역사, 문화, 사회에 광범위하게 거대하게 적용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설명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큰 개념인데요. 그에 반해 작은 서사는 일기, 가정, 그런 등 작은 이야기들로 세상을 이해하는 설명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방대한 거대 서사를 비판하면서 일상이나 그런 작은 공동체 속에 있는 이야기인 작은 서사들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서사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면서 그 개개인의 작은 윤리를 따르는데 이것을 문화상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점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회적 기반에 의지해서 사회가 허용하는 부분에 일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낙태로 예를 들자면 종교적으로 본다면 낙태는 분명한 살인이지만 사회 속에서 또 정치 속에서 그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낙태를 허용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을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 속의 기준이 바뀐다면 이제 도덕의 기준도 함께 변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정리를 하자면 도덕성은 하나님이나 자연 법칙에 지배되지 않는다. 자연 서사들도 충분히 윤리를 논할 수 있다. 그리고 윤리 체계는 사회 내에서 만들어지며 그의 도덕성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학입니다. 여기서 자 5가지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성적 평등주의.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결혼을 가장 큰 악덕이라고 여깁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기독교적 사랑, 성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 약간 경멸감을 드러내서 자유로운 사랑의 다양한 형태 관계하기, 동거하기, 공동생활 같은 사회 형태를 선호하고 이제 모든 성적 선호도가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용어를 만들면서 성적 평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어떠한 형태도 허용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 이런 음지 같은 그 도착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일종의 선호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인데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의 교육은 이제 보통 우리가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성적 판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교육을 거부하고 주류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말하는 소수, 막 유색인종 혹은 여성, 가난한 자의 업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 백인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그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고 말하고 과학의 수단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수단보다도 진리를 산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알을 얻는 대안이 되는 방법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알미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요.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약간 조직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주의 접근 방식은 매일같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리오타르는 제안하길 변방에서 일어나는 작은 충동들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거대하고도 제도화된 신화의 기구를 갉아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작은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법을 바꾸는데 특별히 막 이렇게 엄청 막 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부터 바꿔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크게 바꾸겠다, 작은 것들부터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작은 것들부터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급진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술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속에서는 예술이 보통 우리가 예술하면은 미적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을 사용하곤 하잖아요. 뭐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이런 포스트 모던주의 속에서는 그냥 이 예술의 그 용도가 그냥 허무함을, 예술은 다 허무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에 관한 건데요. 이제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는 포스트 모던주의의 기반이 되는 바로 그 자연주의인데요. 킨제이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그렇듯 인간의 행위가 동물의 법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행위와 도덕성 사이에 그 선을 약간 애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능한 다양한 종의 성적 행위에 붙어지는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성적으로 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지 허용될 수 있으며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이 모든 걸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걸 합법화 시켰는데요. 그래서 성이 문란해지자 이제 원래 성적으로 전파된 질병의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이게 계속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 성병의 수가 24가지로 늘어났다. 원래 두 가지는 페니실린으로 치료가 가능했는데 이 24가지 중에 치료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속 사회학에서는 성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 성에 대한 평등과 자유, 그 자신의 취향을 존중해라.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라는 그런 경향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